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이 예정됐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생 목소리를 전하겠다 이러면서 참석 의지를 밝혔던 장동혁 대표가 당 최고위원들의 강한 반대 이후에 돌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오찬이 열리기 1시간 전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대표 거기 가서 덜덜이 서지 마시기를. 이재명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치 않기를.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 손으로는 등기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네,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오찬회당에 불참해 주기를 간곡하게 권유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후에 좀 고심을 하고 최고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라고 한 뒤에 오찬이 열리기 1시간 전에 불참을 결정을 한 겁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당일에 취소하는 건. 그렇죠. 거의 없었던 일이죠.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양측 간에 어느 정도 사전 조율도 되고 또 어떻게 만날 것인지. 왜냐하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남인데,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요 회의 때, 아침 최고위원회 때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서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바로 이어서 이야기한 신동욱 등등 이 최고위원들이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이제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재판소원법 이런 건 일방 통과한 거 이거를 이제 문제 삼은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여야 영수회담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일 동안 단식하면서 요구했던 사안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민주당의 일방 통과가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있어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그 이하는 불만들을 전달하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에요. 예. 민주당의 저런 태도도 이미 예견됐던 것이고 이런 벌어졌던 것이고, 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와 있는데 그걸 아침 회의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뒤집는다? 저는 정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이게 뭐 쉽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참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참석을 해서 대통령 면전에서 예. 뭐 A4 용지를 읽든지 어떤 하든지 간에 정말 대통령 앞에서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는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서 막아주셔야 된다. 네. 이런 문제를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면 국민들도 다 그거를 공개적인 걸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훨씬 더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글쎄 저는 뭐 기본적인 이 뭐 전례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장 대표가 그렇다면 본인이 소신을 갖고 자, 뭐 이런 걱정이 있지만 예. 제가 직접 만나서 네. 대통령 면전에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 네. 그냥 옆에서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가버리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앞으로 이게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재판소원법이라든지 뭐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안 가는 게 맞았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요.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용태 의원, 비대위원장도 지냈었고 최근에는 이제 소장파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면전에서 식탁이라도 엎고 나왔어야 하지 않냐, 좀 강하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내부가 아니라 민주당과 싸워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이라도 엎었어야지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럴 거면 단식은 왜 하셨냐, 우리는 피켓팅만 하라는 거냐, 정말 효율적으로 본인들의 문제의식과 어떤 이번 정부에 대한 비토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창구는 대통령과 독대를, 뭐 독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그러면 앞으로도 무슨 비판을 하든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쓴소리를 하든 사실상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당내에서도 아니 대통령 면전에서도 말을 못하는 걸 장외에서 계속 수위만 높아간들 그게 무슨 수용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가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1시간 전에 했다. 이게 단순한 무례다, 노쇼다 이런 비판을 넘어서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거 최고위에서 단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인가? 아니면 전환길 등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채권자 노릇을 하는 이런 강성 유튜버들,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닌가? 후자인 측면도 짙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어제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본인 유튜브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강전의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한길 씨를 의식했다 이거는 맞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한길 씨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걸로 고발을 당하면서 8건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본인이 해외에 있다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을 때 소년보 목사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었습니다. 소년보 목사가 구치소 그렇게 무서운 곳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시지 않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전한길 씨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는 본인이 도피를 하고 있었고 또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 지도부가 본인의 뒤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전한길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찬을 취소한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제 같은 것들이 새로울 것은 없어요. 우리가 관세 25% 이런 의제도 이미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특위를 구성해 놓은 상황이고 네. 장동혁 대표는 계속적으로 단독의 영수회담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단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네. 당대표들과의 식사 자리에도 가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지금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내부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 장동혁 대표를 들러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당내 비판점들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은 마지막에 불씨를 끼얹은 것이 이렇게 뭐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들 이것을 문제 제기했다고 보는데요. 이 법안은 또 민주당 측에서는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국민의힘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심제를 만들고 이렇게 법을 처리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장동혁 대표가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일단 의총을 하고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권 방탄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규탄한다. 사심제 대법관 정원 민주당은 철회하라. 사상 최악의 사법 파괴 악법 2개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헌법적 쿠데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재판소원제 또 대법관 증언제가 정원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규탄을 하면서 오늘 본회의에도 불참을 한 상황인데 제가 좀 이거는 좀 눈길이 가는 장면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규탄 대회를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저렇게 한복 입고 와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걸 보면 사실
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추진봉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국정 파트너로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국회의장이 한복 입고 본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예. 의원들이 한복을 입는데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만 지금 한복을 입고 들어오는 건데 아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규탄하는 현장 옆 있다고 해서 뭐 사진을 못 찍고 이럴 수는 않는 거잖아요. 예. 뭐 그거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대표로서 본인이 누구를 만나는 걸 결정하는 걸 물론 뭐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최고위원들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물어보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예.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연락을 와서 뭐 만나자고 요청을 했으면 대통령께서 요청을 했으면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최고위원한테 물어보고 할게요라고 해서 하든지 네.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나기 1시간 전에 이걸 취소를 시킵니까? 그게 국민들이 볼 때 좋게 보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진봉 명분도. 교수님 생각에는 그럼 왜 진짜 불참한 걸까요, 갑자기? 저는 아까 뭐 장윤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는 예.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입장을 싹싹 바꾸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기반인 이제 극우 세력들, 이 세력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전환기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당대표에게 압박하고 뭐 언제까지 얘기하라고. 만약에 그분들과 연관이 없다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예. 그 입 다물라고? 아니 왜 국민의힘에 자꾸 개입하고 국민의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조용히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우연의 일치를 하더라도 이런 전환기 씨나 극우 유튜버들이 했던 말이 결국 장동혁 대표의 어떤 행동이나 행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선을 그으려면 장동혁 대표가 따끔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극우 유튜버들은 유튜브만 하고 더 이상 당무에 개입하지 마라. 이래나 저래나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오찬도 자연스럽게 무산이 됐는데요. 청와대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특별한 일 없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당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오늘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청와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홍익표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취소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약속 시간 직전에 이게 무슨 결례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던데 사실 잡혀 있으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식사를 할 법도 한데 따로따로 그냥 다른 일정 잡아서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게 사실은 좀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오전에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 급박하게 사실은 이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여당 내의 어떤 갈등이 조금 더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위해서 좀 대미특별협상법이라든지 또 입법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아마 부탁하고 싶고, 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이거 좀 시간을 갖고 합시다. 조금 시간을 더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지를 좀 모아가겠습니다. 뭐 내부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모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덜컥 받았잖아요. 오케이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그럼 다음날 진행하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본인은 지금 갈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도 지금 어려운 국면이에요. 지금 당내에 지금 압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는 딱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거는 내가 야당의 대표다라는 걸 한번 대회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좀 전에 이제 당내에서 이야기하니까 민주당과 싸워달라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민주당과 싸워요. 그러면 당 대표는 대통령과 싸우면 되잖아요. 자기는 왜 대통령과 안 싸우고 왜 의원들한테 자꾸 민주당과 싸우라고 그래요? 예. 면전에 가서 대통령한테 이거 대통령 위안법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 좀 거부권 행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카메라들이 보는 앞에서 예전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가서 A4 용지 다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국민들이 다 보고 다 이제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단독으로 만난다는 거는 또 이게 모양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니기도 그렇죠. 했고요. 지금 당내가 여전히 아직까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고 대통령이 지금 강두구 의원의 문자 메시지 이거 페이스북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뭔가 당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와 독대를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좀 더 늦춘 것 같습니다. 네.